안녕하십니까.康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오늘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안테안블로가 되어라.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은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 단 하나의 전략을 따랐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를 두고 캔버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라이언은 캔버스 전략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현재 운영하는 브라스체크라는 회사는 구글, 테이저, 컴플렉스 같은 기업들과 여러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껏 총 4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고 이를 통하여 NFL, 미국 풋볼리그의 코치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정치 지도자들, 그 밖에 전 세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이 활용한 캔버스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라이언 홀리데이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티알리스의 이야기. 고대 로마 제국에는 성공한 사업가, 정치가, 부유층이 예술가들을 후원해줘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비롯하여 부자들이 제공하는 보호와 식량, 선물까지 받는 대신에 부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테안블로, 한국말로 길라잡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안테안블로는 후원자를 위하여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의 역할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한 풍자 시인인 마르티알리스도 그랬습니다. 젊은 작가였던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후원자들의 집을 오가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존경을 베치면서 보냈고 그 보답으로 약간의 돈과 호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생활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푼돈이나 받고 굽실거리면서 노예처럼 산다는 생각이 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과 자기 소유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꿈꾸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시에는 늘 로마의 지배 계급에 대한 깊은 증오와 신랄한 풍자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티알리스가 안테안블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토록 매혹적인 풍자와 통찰을 갖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바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여 분노하는 천재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하면 이는 탄식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밑에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기꺼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안테안블로의 역할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경험은 삶의 행운이 되지 않을까요? 첫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안테안블로, 한국말로 길라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조언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작정 남에게 아첨을 하고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주라는 뜻입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라면 다음 3가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둘째, 당신은
태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혹은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된 것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먼저 거둔 사람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설령 여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스승보다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스승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안테안 블로의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욕감 없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게 해주고 편견 없이 모든 유용한 조언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게 해줍니다. 또한 안테안 블로는 누군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읽어내어 그들이 짐을 효율적으로 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끄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역할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크리에이티브와 디테일한 전술들을 몸에 배게 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전략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안테안 블로의 길 위에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들,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은 다음에 5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20대, 30대 비즈니스맨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상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사람은 누구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 둘째,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을 서로 연결해준다. 셋째,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 넷째, 비효율, 낭비, 중복이 많은 것을 맨 먼저 찾아낸다. 그러면 나와 내 조직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한다. 캔버스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일자리가 생기기 전에, 직장에 채용되기 전에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직 안에 강력한 동맹이나 지지자가 없을 때 등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된 뒤에도 이 전략을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테안 블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만이 결국 그 길이 나아가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존경받는 작가였던 마혼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타이탄의 도구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안테안 블로가 되어라. 윗사람이나 고객의 성공을 먼저 돕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어라. 이것은 우리 동양의 사자성어 중에 등고자비라는 성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등고, 높이 올라가려면 자비,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거를 비굴하게 노예처럼 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안테안 블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도 성공하는 그런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